흔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공 종류. 축구공.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날카로운 어떤 물체,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공격성이나 경쟁심을 상징을 하는 거고요. 반면에 뭐 화목, 뭐 애정, 따뜻함 이런 거는 진짜 따뜻한 것들이에요. 불빛 같은 거, 네. 뭐 태양이나 뭐 전등이나 난로 같은 것들은 어떤 온화함이나 따뜻함을 나타내지만 그게 너무 강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우리가 너무 불빛이 세면 데워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건 좀 지나친 정도고요. 지나친. 어떤 그거에 대한 강한 지나친 열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밀착된 관계 같은 거 의심할 수가 있고요. 네. 또 다른 것들은 적개심 같은 거, 뭐 어떤 분노, 총, 뭐 칼. 네. 아까 또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공격적인 어떤 무기 같은 것들이 좀 그런 것들이 또 되고요. 또 저런 부분들도 있어요. 뭐 비를 그리거나 뭐 바다나 호수나 강 같이 이제 물과 관련된 부분들은 주로 우울감을 상징을 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이런 부분들이 섣불리 해석하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가족이 어디 가갖고 놀이동산, 물놀이동산 가갖고 애가 그거 그린 걸 가지고 어머 얘 물 그렸어. 아니 이렇게 어제 이제 아빠랑 축구공 차기를 했는데 그거 공을 공격적이네 이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나 어떤 교통수단 같은 거는 주로 어떤 힘 같은 것들을 과시하는 상징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몇 번 진짜 제가 항상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상징에 대한 해석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섣불리는 하시지 않기를 바라요. 네, 꼭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이제 가족의 유대감을 높이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가족의 중심은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부 사이가 좋은 것이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요하해지는 부분이겠죠? 가족은 모든 가족에 대한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게 가족의 가장 기본은 부부다. 그러니까 가족도 하나의 체계예요. 하나의 시스템인데 이 가족이라는 체계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또 하위 체계에 나눠져요. 그러니까 부부라는 하위 체계가 있고 뭐 자녀들, 형제, 뭐 아니면 남매끼리, 자매끼리, 남자애들끼리, 엄마와 아들끼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위 체계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가족이라는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려면은 이 부부가 굳건히 잘 버티고 서야지만 다른 체계들이 잘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부 하위 체계가 역기능적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면은 가족 갈등이 시사가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역기능으로 발생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가족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삼각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삼각관계가 꼭 이제 연인들 사이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족 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삼각관계가 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쪽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연합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따돌림 시키는 거. 딸하고 엄마면서 아빠가 외톨이 되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엄마랑 자식들끼리 한 편이고 이렇게 아빠가 조금 실수하면 아유 아빠 좀 봐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빠를 외톨이 시키는 경우 혹은 아이들이 뭐 아빠에게 무례하게 했는데도 뭐 야단도 치지 않고 그냥 오히려 약간 무시하게끔 부추기는 경우들이 좀 나쁜 이런 연합하는 삼각관계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각 분할이라 그래갖고 아이가 부모 사이에 그냥 낑겨버린 거예요. 서로 이제 얘를 그냥 너무 더 차지하려고 그래서 부모 사이에 아이가 잡혀버린 경우인데 그 아이는 너무나 피곤하고 양쪽 이제 눈치를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애학이라 그래서 이게 되게 미묘한 형태인데요. 이런 부부들은 어떤 특징을 많이 갖고 있냐면은 우리 가정은 얘만 아니면 문제가 없어요. 자식에게 문제를 돌리는 거예요. 그건 너무했다. 그래서 우리 부부 관계는 좋아요. 근데 정작 들어보면은 부부 관계 뭐 얘기도 안 해요. 자식에 관한 말일 때만 막 서로 막 합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없으면 이 가족은 행복한 거.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내가 없으면 이 가족이 이어지지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요. 내가 아프거나 무슨 사고를 일으켜야지 말썽을 부려야지만 엄마 아빠가 딱 와서 그전에는 말도 안 하다가 그래서 이거는 아이를 희생양으로 삼는 굉장히 나쁜 형태의 삼각관계죠. 무엇보다도 아무튼 부모들은 자식 걱정, 그리고 내 아이들 걱정이 최고로 많을 것 같은데 가족의 그 유대감을 높이는 그런 대화법 이런 게 있습니까? 자, 이게 뭐 특별히 뭐 가족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 사회에 적용되는 대화법일 수 있는데요. 갈등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뭘 하셔야 되냐면은 사실은 차이만 인정하면 다 끝나요. 네. 맞고 틀리는 게 아니라 달라. 그렇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차이만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격해질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면은 나랑 다르다고 생각하면 틀렸어라고 단정 짓고 비난하는 거. 그래서 이 기본 가짐, 차이를 인정하는 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대화법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 읽어주기는 뭐 맨날 얘기해갖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실 텐데 그러면은 마음 읽기는 상대가 조금 힘들었을 때 우리가 위로해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문제가 있을 때는 상대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이때는 이제 나 전달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나 전달법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상대에게 비난 없이 얘기를 하는 건데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행동.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이 나를 좀 힘들게 했잖아요. 그럼 그 행동을 비난 없이 그냥 서술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애가 맨날 학교